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바이든이 1,500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친환경 전기차,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좀 관련된,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전기차 관련해서 아무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는 최대 수혜주, 2030년까지 이제 친환경 전기차를 최소 50% 이상까지는 올린다 했으니까, 그럼 2030년까지는 뭐 6배 성장할 만한 기대되는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이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가 이제 더 핫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보다는 사실 지난달, 이번달 뭐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가 조금 더 핫한 게 아니었나, 전기차가 조금 더 핫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로는 뭐 사실 뭐 이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증권 플러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7월 상승률 탑5 테마, 여기서 이제 뭐 거래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부품이 메타버스보다는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 자료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한 게 뭐냐고 하면은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 증권 플러스라는 이 앱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통계치가 2차 전지에 대한 이 등락률이 더 컸다. 그 다음 매매한 사람들이 더 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보다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핫한 테마가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보면은 전기차 날개 돌진들 팔리자 2차 전지 ETF 헐.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ETF에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 많고, 일단 뭐 이게 고공행진한다는 거는 고가로 계속해서 산다는 사람들,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라는 거는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바이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뉴스 나왔던 게, 바이든이 이제 취임 반년 만에 드디어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어쨌든 1조 인프라 예산 초당적 상원 통과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프라 예산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인프라 예산안에는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전기차, 배터리 충전입니다. 배터리 충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바이든 정권과 그 다음에 이 2030년이라는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고, 거기서 뭐 배터리나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라 돼 있어? 미 친환경 자동차 전환 나비 효과의 배터리 업계 기대감 상승.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 나비 효과로서 되돌아오는 게 뭡니까? 배터리 업계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부분이 수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이든 정권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바이든이 어디에 대해, 자, 바이든이 이제 충전소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했는데, 이 바이든이 또 어디 쪽에 이제 언급을 했는지 보면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라느냐.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 공급망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의도와도 맞닿는 부분이다. 근데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뭐냐고 하면 배터리 전기차 재활용.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미 2006년부터 배터리 지침 발표하며 각국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바이든이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것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된다. 실제로 이 배터리 산업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친환경 차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환경 오염,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친환경 전기차가 사실 배터리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탄소 배출이 더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터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도 배터리 지침 발표하면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죠. 그럼 배터리를 결국에 배터리를 결국 재활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고 하면은 이런 순환 사이클로 보시면 쉬워요. 자,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이제 탑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재활용하겠죠. 그 다음에 재활용한다고 하면 이거를 뭐 어떻게 분해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재사용 쪽 가겠죠. 그럼 재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다가 충전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차에다가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다시 껴요. 그리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가야 이제 배터리의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뭔가 딱 하나의 해결책 같지 않나요? 이거는 어디에 해결책으로도 적용이 되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배터리 산업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바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급속 충전기, 완송 충전기, 이게 지금 실제로 걸리는 게 약 1시간에 80%, 그 다음에 완속을 하게 될 시 약 9시간 45분이에요. 그 다음에 1회 배치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아파트, 주택, 거주지, 이마트, 갤러리아, 베스트 뭐 이런 데 돼 있죠.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휴게소, 명절에 이제 고향에 간다 칩시다. 고향에. 내가 고향에 가. 지금 명절에 고향에 갈 때도 서울에서 울산까지 차가 막히면 8시간이 걸려요. 자, 차가 막히고 뭐하고 하면서 배터리가 서울에서 울산까지, 제가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약 이제 우리 집 기준 500km 정도가 나와요. 그럼 500km 가면서 정확하게 주유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금 급속 충전으로다가 이거 1시간 충전하는데 1시간 동안 충전하는데 나만 충전하느냐?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충전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 줄 기다리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 자, 내가 고향에 지금 가는데도 8시간 걸리는 게 충전 대기 줄까지 다 하면 10시간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이건 정확히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자, 완속 충전기 아파트에 해놓는다.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여러분들 전기차 충전기가 하나씩 꽂혀있다 생각해봐요. 이게 과연 이 전력을 우리나라가 이거를 순간 전력, 자, 모든 전기차, 모든 지하주차장에, 지상주차장에 이제 모든 차량에 충전기가 꽂혀 있습니다. 이게 이 순간 전력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리고 뭐야? 아파트 지금도 충전기 몇 개 없는데 이거를 전체 다 설치한다. 이거 좀 문제가 커요. 그래서 사실상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전기차 충전 시간을 충전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얼마나 짧게 바꾸느냐, 그것이 지금 전기차 시장의 저는 미래라 보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뭐가 나왔느냐? 뉴스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 대신 교환 전국 시범 사업 확대한다. 근데 이게 얼마 걸리냐고 하면요, 3분 정도면 끝이래요. 우리 기름 넣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배터리를 재사용해가지고 여기다 미리 충전을 시켜놓고 이 충전된 배터리를 갈아 끼워주고 그걸로 운행을 하고 다시 탈거해서 교체하고 재사용하고, 이거예요. 이거 배터리를 교환하는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배터리를 교환하는 그런 쪽으로 이 성장성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련된 종목이 사실은 있어. 뭐가 있냐고 하면 이거죠. 3분이면 교체 끝. 배터리 교체 산업, 전기차 시장 흔들까, 긴 충전 시간, 높은 구매가격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니오는 중국 전기차 업체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배터리 교환하는 이 중국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죠. 근데 이
따다닥 하면서 전기차 뭐 단번에 해결했다라고 하죠. 이제 교체를 통해 가지고 니오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스테이션.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교체 사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첫 적용 분야는 전기 택시가 되면서 전망된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SK 이노베이션 중국 업체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배터리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뭔가 타이밍이 딱 들어맞죠? 자, SK 이노베이션이 뭐 한다고요? 자, 저는 전기차의 미래 산업 중 미래 중 배터리 교환 시스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 외국은 뭐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이제 주택 막 거리마다 엄청나니까 여기다 내 차고지에다 전기차 시스템 딱 충전소 만들어서 딱 충전해놓고 운행하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하 주차장 그 좁은 곳에 제가 실제로 이제 요즘 이제 지하 주차장 진짜 아파트 좁게 짓는 데는요 주차 공간이 이제 0.8에 0.8이라는 건 뭐냐, 한 명당 한 대도 못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좁은 곳에 전기차가 다다다다닥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교환 시스템, 교체 시스템 이것이 미래라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이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하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교체 시스템 눈여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요. 그 최근에 이제 애플카도 이제 뛰어들죠. 애플카도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는 이슈를 계속해서 던지는데 애플카 실무진이 어제 극비리 방한했답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극비리 방한한 거 내가 언제 그 방한했는지 나도 볼까요? 뭐 10일 뭐 어쨌든 했대요. 그 다음에 보면은 SK와 LG 만나 K 배터리 협업. 그래서 애플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지금 이제 1, 그 다음에 애플카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서 SK 이노베이션을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착각하는 게 SK 이노베이션 이거 지금 이미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 떼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라 했어요? 일단은 배터리 사업부를 떼내도 뭐 한다고요? 사업부를 떼내도 그 배터리 사업부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 떼어낸 부분이 이제 다시 어떠한 상호를 가지고 상장됐을 때 그때는 그 종목의 수급이 몰리겠지. 근데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예상해봐도 되겠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에도 지금 월봉상도 이 구간대, 그냥 이 구간대 여러분들이 분할매 포지션 잘하면은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을 때 이 구간 여러분들 주워나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분할매 포지션 잘하면은 충분히 우상향 탄력 기대봐도 되고, 뭐 손절가 17만 정도 잡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왜 6배 성장까지 가능하냐? 야, 그럼 이거 120만 원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그거예요. 자, SK 이노베이션이 업종 PER과 그 다음에 지금 PER을 보면은, 자, 지금 PER이 23입니다. 23. 그러면은 업종 PER을 보면은 130이에요. 그러면은 업종 대비, 같은 업종 대비에는 6배 정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흔히 이거는 그 PER을 보고서 같은 동일 업종 대비 6배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업종 평균까지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6배 정도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거고, 물론 막 그렇게까지 막 설마 SK 이노베이션이 나중에 뭐 120만원 간다, 이거는 그럼 좋죠. 어쨌든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다음 상승 탄력 때는 이 32만원 뚫고 적어도 35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전기차 시장에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을 안 사셔도 괜찮아요. 이 교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현 시장에 현 시장을 이겨내는데 수익 실현하는데 좀 많이 도움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